연준의 매파적 금리 정책 여파로 시장에 또다시 공포의 분위기가 휩싸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XRP의 1일 거래량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 XRP 총 거래량이 26억 건을 넘어섰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연준의 발언으로 시장은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다. 모두가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암호화폐 투자를 오랜 시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마커스 인프라저는 XRP 레저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인프라저는 XRP 레저의 상호 운영성 및 확장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XRP는 현재 암호화폐 중 가장 확장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이다. 거래가 3에서 5초 안에 전부 이루어지며 이는 10년 넘게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플은 2012년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XRP는 끝없이 진화했으며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결제 속도가 1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XRP는 단 3에서 5초 만에 결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면서 늦은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결국 XRP 레저를 채택한 것을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비싸다. 끝났죠.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싼 것부터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는 나중으로 밀려버리고 대규모 결제부터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우리들이 우유를 하나 사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죽어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수료는 제쳐두고라도 속도부터가 문제겠죠. 그리고 피크 타임에는 더욱 느려지고 더욱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처리 속도도 느리지만 초당 처리 양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XRP는 길어도 5초 안에 처리되고 초당 처리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딜레이가 아예 없죠.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면서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X의 부사장 인프라저는 XRP의 놀라운 처리량으로 인해 매일 1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현재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XRP 레저에서는 26억 건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현재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처리량이다. 리플은 탄생한 그날부터 압도적인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 마커스 인프라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XRP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1일 거래량이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XRP는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수가 여러 차례 급증하였고 3월 19일에는 연간 최고치인 235만 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했다. 물론 이때도 XRP는 원활하게 엄청난 거래량 증가에도 완벽하게 처리했다.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이나 웹사이트에 갑자기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폭주하게 되면 게임 서버가 다운돼 버리거나 웹사이트가 다운돼 버려서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은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겠죠? 거래 처리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갑자기 사용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서는 더욱더 느려지고 비싸지죠. 하지만 XRP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7월 13일 XRP가 승소하면서 폭등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XRP의 거래수는 10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거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비트코인이 거래수에서 XRP보다 훨씬 낮았다. 암호화폐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4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XRP는
비트코인에 비례해서 매일마다 150%가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보다 XRP에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겁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예고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XRP를 더욱 선호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XRP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겠습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틀리죠. 암호화폐를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해하실 겁니다. 요즘은 가격이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죠. 예전과 지금은 고민의 강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조금 하락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겠죠. 조금 하락한다고 공포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한 불장의 재료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추세를 보지 못하고 숲을 보시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던질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던지고 있다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불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역대급 불장 속에서도 엄청난 폭락을 동반하면서 우상향했었죠. 시장이 무대포로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것은 절대 없다. 불장이 오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승하게 되죠. 하락할 때마다 팔고 오르면 사고 이런 잘못된 투자를 계속 반복하실 게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들이 역이용해야 우리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하루 이틀 등락봉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디테일한 단기적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단기적 관점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들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특히나 수익 보시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비트코인 고문인 맥스 카이저가 XRP에 대한 비판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카이저는 XRP가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문서의 스크린샷을 공유했는데요. 이 문서는 1991년에 제출된 미국의 특허 문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없겠죠. 1991년이면 32년 전이고 비트코인이 탄생한 건 그 후 18년 후인 2009년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빌미로 카이저는 XRP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로 분산시키는 방식은 오늘날 XRP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리플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매트 해밀턴은
이 문서가 XRP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문서는 32년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XRP는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XRP의 중앙화 논란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중앙화 논란을 해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말고는 모두가 중앙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2009년 비트코인은 탄생했고 은행을 대처하게 될 것이다. 제3자가 필요 없다.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목표로 비트코인이 탄생했지만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 제3자의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려지면서 암호화폐의 대장이라는 위치에 있죠. 자, 그럼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적용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모두가 초반에 비트코인 블록 안에 우리들의 정보를 입력해야겠죠. 내가 누구이고 나의 몸무게는 몇이고 어디에 살고 키는 몇이며 각종 정보들을 모두 입력해야 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이 이용하게 된다면 완벽한 탈중앙화가 될 것이고 세상이 투명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실수로 내 몸무게를 70kg가 아닌 170kg로 잘못 입력시켰다. 거의 기네스북 수준이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가 발생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실수가 많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조작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수정할까요? 영원히 나는 170kg의 거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작할 수가 없다. 영원히 수정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새롭게 입력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못 입력시킨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때 나는 한때 내가 170kg의 엄청난 거기였다. 이런 데이터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완벽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인류가 디지털 화폐로 쓰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XRP는 어느 정도 중앙화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지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인류에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실수는 항상 나올 수 있고 오류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바로바로 고쳐주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부터 이 리플은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지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 있다. 리플이 중앙화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리플의 약간의 중앙화로서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약간의 중앙화로서 완벽한 탈중앙화인 비트코인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리플은 중앙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자, 완벽한 탈중앙화라고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탈중앙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카시 나카모토, 그는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바이낸스, 미국, 중국 등등 쭉 있겠죠. 지금 이것이 탈중앙화가 맞습니까? 이것이 에스크로 계정의 리플사가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진정한 탈중앙화라면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왜 110만 비트코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도 사회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있다. 모든 암호화폐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2024년 불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불장을 앞두고 싼 값에 XRP를 던져보내시는 그런 광호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정책 여파로 시장에 또다시 공포의 분위기가 휩싸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XRP의 1일 거래량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 XRP 총 거래량이 26억 건을 넘어섰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연준의 발언으로 시장은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다. 모두가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암호화폐 투자를 오랜 시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마커스 인프라저는 XRP 레저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인프라저는 XRP 레저의 상호 운영성 및 확장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XRP는 현재 암호화폐 중 가장 확장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이다. 거래가 3에서 5초 안에 전부 이루어지며 이는 10년 넘게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플은 2012년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XRP는 끝없이 진화했으며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결제 속도가 1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XRP는 단 3에서 5초 만에 결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면서 늦은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결국 XRP 레저를 채택한 것을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비싸다. 끝났죠.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싼 것부터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는 나중으로 밀려버리고 대규모 결제부터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우리들이 우유를 하나 사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죽어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수료는 제쳐두고라도 속도부터가 문제겠죠. 그리고 피크 타임에는 더욱 느려지고 더욱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처리 속도도 느리지만 초당 처리 양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XRP는 길어도 5초 안에 처리되고 초당 처리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딜레이가 아예 없죠.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면서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X의 부사장 인프라저는 XRP의 놀라운 처리량으로 인해 매일 1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현재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XRP 레저에서는 26억 건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현재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처리량이다. 리플은 탄생한 그날부터 압도적인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 마커스 인프라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XRP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1일 거래량이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XRP는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수가 여러 차례 급증하였고 3월 19일에는 연간 최고치인 235만 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했다. 물론 이때도 XRP는 원활하게 엄청난 거래량 증가에도 완벽하게 처리했다.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이나 웹사이트에 갑자기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폭주하게 되면 게임 서버가 다운돼 버리거나 웹사이트가 다운돼 버려서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은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겠죠? 거래 처리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갑자기 사용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서는 더욱더 느려지고 비싸지죠. 하지만 XRP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7월 13일 XRP가 승소하면서 폭등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XRP의 거래수는 10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거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비트코인이 거래수에서 XRP보다 훨씬 낮았다. 암호화폐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4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XRP는 비트코인에 비례해서 매일마다 150%가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보다 XRP의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겁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예고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XRP를 더욱 선호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XRP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겠습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틀리죠. 암호화폐를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해하실 겁니다. 요즘은 가격이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죠. 예전과 지금은 고민의 강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조금 하락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겠죠. 조금 하락한다고 공포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한 불장의 재료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추세를 보지 못하고 숲을 보시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던질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던지고 있다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불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역대급 불장 속에서도 엄청난 폭락을 동반하면서 우상향했었죠. 시장이 무대포로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것은 절대 없다. 불장이 오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승하게 되죠. 하락할 때마다 팔고 오르면 사고
이런 잘못된 투자를 계속 반복하실 게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들이 역이용해야 우리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하루 이틀 등락폭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디테일한 단기적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단기적 관점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들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특히나 수익 보시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비트코인 고문인 맥스 카이저가 XRP에 대한 비판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카이저는 XRP가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문서의 스크린샷을 공유했는데요. 이 문서는 1991년에 제출된 미국의 특허 문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없겠죠. 1991년이면 32년 전이고 비트코인이 탄생한 건 그 후 18년 후인 2009년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빌미로 카이저는 XRP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로 분산시키는 방식은 오늘날 XRP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리플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매트 해밀턴은 이 문서가 XRP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문서는 32년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XRP는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XRP의 중앙화 논란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중앙화 논란을 해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말고는 모두가 중앙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2009년 비트코인은 탄생했고 은행을 대처하게 될 것이다. 제3자가 필요 없다.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목표로 비트코인이 탄생했지만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 제3자의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려지면서 암호화폐의 대장이라는 위치에 있죠. 자, 그럼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적용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모두가 초반에 비트코인 블록 안에 우리들의 정보를 입력해야겠죠. 내가 누구이고 나의 몸무게는 몇이고 어디에 살고 키는 몇이며 각종 정보들을 모두 입력해야 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이 이용하게 된다면 완벽한 탈중앙화가 될 것이고 세상이 투명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실수로 내 몸무게를 70kg가 아닌 170kg로 잘못 입력시켰다. 거의 기네스북 수준이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가 발생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실수가 많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조작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수정할까요? 영원히 나는 170km의 거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작할 수가 없다. 영원히 수정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새롭게 입력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못 입력시킨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때 나는 한때 내가 170km의 엄청난 거기였다. 이런 데이터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완벽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인류가 디지털 화폐로 쓰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XRP는 어느 정도 중앙화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지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인류에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실수는 항상 나올 수 있고 오류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바로바로 고쳐주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부터 이 리플은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지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 있다. 리플이 중앙화이냐 아니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리플의 약간의 중앙화로서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약간의 중앙화로서 완벽한 탈중앙화인 비트코인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인류에게 디지털 화폐로 쓰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리플은 중앙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자, 완벽한 탈중앙화라고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탈중앙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카시 나카모토. 그는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바이낸스, 미국, 중국 등등 쭉 있겠죠. 지금 이것이 탈중앙화가 맞습니까? 이것이 에스크로 계정의 리플사가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진정한 탈중앙화라면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왜 110만 비트코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도 사회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있다. 모든 암호화폐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2024년 불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불장을 앞두고 싼 값에 XRP를 던져보내시는 그런 광호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